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푸틴이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러시아가 그러면은 푸틴 이후에 자유화될 거냐? 그거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예. 러시아가 극단적 슬라브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유럽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힘쓰는 게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경제가 기본적으로 박살이 났는데 러시아 경제가? 네, 러시아 경제가 지금 네. 뭐 말하자면 뭐 지금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그 동안에 다시 회복을 해서 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푸틴 회장님 덕에 잘했는데 또 실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먹거리 러시아 국가 먹거리의 중요한 부분이 네. 절반 이하로 아마 뭐 박살이 났죠. 네. 날 겁니다. 네. 이미 났어요. 났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초이스가 없죠. 이게 뭐 전쟁에 대한 무슨 책임 뭐 이런 정도 뭐 해가지고 슬라브족을 모아가지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쟁 덕분에 네.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발틱 3국 다 러시아 접경인 러시아 접경이죠. 나라들이죠. 네. 자주 국방해야죠. 네, 지금 지금 뭐막 엄청 사들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뭐 그날 쭉 열거를 해보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은 나토 지금 들어갔고 신청해놨고 덴마크, 체코. 아니. 노르웨이는 원래 나토였고요. 나토였고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예, 예. 그다음에 덴마크, 체코,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루마니아, 헝가리 등등등 다 받쳐줍니다. 즉 네. 1차적으로 러시아의 군사 네. 도발에 대한 제1차 튼튼한 방벽이 됩니다. 남북을 네. 가로지르는. 예. 그리고 네. 이제 유럽이 혼쭐이 났죠. 예. 특히 독일. 유럽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뭐 EU를 하면서 독일, 프랑스 양두 체제로 쭉 네네. 왔는데 이게 독일은 거의 PNG 싼 에너지 값으로 그냥 네네.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거의 끊기면서 아주 친러 간첩 국가 비슷하게 굴었고 프랑스는 나는 간첩 국가인 줄 알았는데. 간첩 넘버원 메르켈 도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이 해이하고 해체되고 또 여러 가지 기회주의적이고 또 친러였었고 뭐 이랬는데 이제 네. 이게 또 마냥 그 네. 관성을 지속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독일하고 프랑스라고 하는 EU의 큰 네. 축이 제일 강국이고 또 다른 나라들은 뭐 적당히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손잡고 가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주요한 각 개별 국가들이 만약 국방력이든 뭐든 그 EU라고 하는 그 체제보다는 자기 그 가치 주권을 가지고 자유 플리퍼블릭한 그 네트워크가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그게 또 아마 좀 시간이 되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유럽은 놔두면 자기들이 조정해 나가요. 응? 네. 그러면 미국은 그리고 각성되고 구조 조정이 좀 되는 네. 유럽하고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뭐 미국의 힘은 동아시아에 집중되죠. 네.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 집중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버릇을 들여야죠. 네. 그리고 그 버릇을 들이고 또 스스로도 잘 망해요. 네네. 그렇죠. 거의 황색 황제 시진핑이 네. 며칠 전에 등극을 했는데 결국 망한 꼴로 가고 즉 그러면은 뭐 러시아하고 옛날 구소련 러시아 뭐 그다음 특히 중국 네. 30년 동안 거기서 뒷돈 받고 뭐 거기서 뭐 뒷배를 놓고 큰 소리 치고 또 도발도 대응을 해주는 평양은 지금 마지막 발작을 하고 있는데 끝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바뀌는 거 보고 초조해서 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돈도 좀 주겠죠. 받겠죠. 뭐 지원도 할 그렇죠. 거고 또 요구도 할 초조하고, 거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중국을 이제 그 미국의 힘이 이제 동아시아로 집중이 되고 중국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양쪽 측면에 다 걸쳐서 미국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힘이 급속하게 약화되는데 거기다 중국 자신이 지금 죽을 길을 자기가 알아서 또 들어가고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쭉 약화돼 나가면 결국은 미국이 보기에 야 북한 뭐하러 저거 남겨두냐 미중 사이의 그 지정학적 영향권의 경계선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이 아니라 저걸 저 두만강 압록강으로 확 위로 북상시켜 버리면 즉 북한을 자유화시키면 중국 그 심장에다가 제가 침을 박아 넣는 게 되거든요. 예. 중국이 얼마나 정치 심리적 충격을 받겠어요. 그렇죠. 야, 그렇게 문지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뭐 미국이 뭐 트럼프가 제기를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강화가 되는데 미국의 중국 제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북한 자유화 혹은 북한의 내폭과 자유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그 한 부분이다. 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는 피할 길이 없다. 네. 네. 자, 그러면 북한 자유화의 그 본질을 좀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뭐 우선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 소위 말하자면은 현실과 논리가 개념이 단어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통일인데 맨날 뭐 우리 손은 우리의 통일, 손은 통일. 이게 뭐 소원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능력이 소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쌍전백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일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그 북한 자유화죠. 그리고 그게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2천만 주민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나가는 바로 그게 네네. 그게 본질이에요. 통일이 아니라. 통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이냐 아니냐 네, 분단이냐 얘기할 필요도 없다. 필요가 없죠. 네. 네. 북한 자유화를 얘기하면 된다. 우리의 문명적이고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 보다 숨 쉬는 세상 만들자. 우리는 숨도 많이 쉬어가지고 조금 마셔간 것도 있지만 저쪽에는 너무 없어가지고 이미 질식한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 부활. 인간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 통일 좀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뭐 통일이라는 스키임으로 그냥 쓰더라도 여러 단계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본질이 북한 자유화로부터 화두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죠. 뭐 김대중 같이 뭐 김일성 영생교랑 통일하자 뭐 이런 소리가 되니까 그렇죠. 연방제 통일 이거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은. 그래서 저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전 싫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북한 자유화. 이제 통일은 그만. 통일은 안 해. 영생교랑 통일할 일 있냐? 북한 자유화 한 다음에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지막 결과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도 모르는 결과를 가지고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평양 그 영생교가 우리 민족끼리 뭐 이렇게 이런 개설을 거지.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노예 국가를 만들면서 자유를 박탈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자기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노예 인민수용소하고 한류 자유공화국이 그게 같은 급이냐? 다르죠. 같이 할 수가 없죠. 그게 왜 통일하죠? 그 통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김대중 선생님 여기 나와보셔 한번 진짜로. 난 뭐 그게 같은 급이냐고. 근데 뭔 생각으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예. 선상님. 자,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제 말하자면 북한 자유화가 핵심적 출발점이고 변곡점이다. 이 명제 그리고 뭐 통일 이야기 할 것도 없다. 예. 사람 사는 세상 좀 만들자 북한도. 그렇죠. 자유화 시켜놓자. 예, 예. 그 다음에 통일을 하든 말든 예. 그건 좀 차분하게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핵심을 얘기하면 그렇죠. 거칠게. 그렇죠. 자, 100% 동의. 좀, 근데 그 북한 자유화를 한번 정의를 해보시죠. 또 김대중한테 속듯이 또 속기 싫어. 또 순상님한테 내가 김순상님한테 한번 속았으면 됐지. 또 조순상님한테 속을 일이. 조 선생님은 조금 더 좀 양심적이야? 정확하게. 원래 김 씨보다 조 씨가 좀 더 양심적이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조국이도 있고 그랬습니다. 맞아. 미안합니다. 네. 조금 자, 한번 그래도 북한 자유를 정의를 체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을 향한 거대한
인간의 부활, 인간성의 부활, 인간의 부활, 인권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민족이 부활하고 계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이야 저쪽은 김일성 민족이지 자유민주주의 민족이 아니지. 아니잖아요. 예. 아, 세상에 같은 편이에요 하면서 엉뚱하게 생각가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한국말도 해. 그거 얼마나 무서워. 그렇죠. 나는 젊은 애들이 통일 싫어하는 거 난 100% 동감해. 자, 그런데 이제 뭐 또 물을 거예요. 뭐 북한 자유화 그러면은 무슨 방식으로 하느냐. 무슨 방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자면은 그 첫 단추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길 수 자유화. 있는 상황은 그 첫 단추가 뭐냐 첫 이거죠. 단추. 그 말하자면은 북한 내폭. 그다음에 그거하고 바로 준비돼야 될 게 지금부터 준비돼야 되는 거는 그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가 이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예, 그때 국제사회라는 건 뭐예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거는 유엔의 모자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UNC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에만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지. 우리나라만 딱 한 있죠. 번만 있었지. 6.25 때. 6.25 때. 지금도 이어지죠. 그렇죠. 6.25가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게 유엔군 사령부가 임시행정기구를 북한에 설치 운영하는 것. 그렇죠. 예. 그것이 북한 자유화의 첫걸음이다. 첫걸음이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저 순상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나?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순상님은 그냥 지금 김일성 영생교화랑 연방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나 그래서 개혁만 그래서 용서를 못해. 최근까지 그 문재인은 우리 존경하는 순상님한테 어떻게 문재인을 갖다 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거 아무리 내가 순상님을 증오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유엔과 유엔군 사령부가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엔 있고 좀 최근에 근데 뭐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겠는데 유엔의 PKF라고 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체제를 따로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옛날에 그다음에 임시행정기구라는 건 또 뭐예요? 그 같이 한번 엮어서 설명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말하자면 국제기구 그때는 국제연맹이었고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했던 유엔의 그 국제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지역이나 아니면 독립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렇게 해서 신탁 통치 임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자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현을 하는 부분이 신탁 통치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1990년대 팔라우가 마지막이야. 팔라우가 졸업하면서. 예. 그 마지막이고 90년대 초.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동티모르나 지난번에 또 이제 우리 유고슬라비아 사태 그때 이제 있긴 했는데 그게 PKO와 같은 PKF죠. 유엔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이 PKO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데 이 체계적으로 그걸 지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유엔 임시행정기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탁 통치의 새 버전이네. 새 버전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때까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유고슬라비아 발칸 지역, 또 하나는 동티모르. 두 번 있었는데 둘 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했다. 유엔 총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한반도는 그럼 유엔 안보리나 유엔 총회가 할 수 있나? 두 개가 있죠. 우리는 이미 종결해야 돼. 예? 한국의 전쟁 상태를 이제 평화 상태를 만들면서 저쪽에 우리가 평화 상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단계를 주관하는 기구가 우리가 그 초기 단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국제사회가 한다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하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야. 그거하고는 다르게. 근데 왜 갑자기 유엔군 사령부 얘기가 나오냐? 왜냐하면 유엔 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의사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만들어질 때 1950년에 네,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휴전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다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엔이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아닌가라고 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90년대까지 유엔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이 지휘하는 기구다. 미국한테 통째로 위임했다. 위임했다. 라고 유엔이 얘기. 유엔이 이야기했죠. 예.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 예. 그건 그거고 왜 유엔 안전보장 이왕이면 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유엔 총회가 결정해서 북한에 임시행정기구 두면 좋은데 왜 자꾸 유엔 군사령부를 얘기하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자꾸. 이 지역의 현상 변경, 특히 북한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인 밀도가 높은 데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전쟁을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UNC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거든요. 아, 그건 형식 논리고. 네. 다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에서 북한 지역에 임시행정기구 둡시다라고 의제 올라가면 통과돼요? 아니 중국이나 소련이 비틀어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통과가 안 돼.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의제를 거기에 안 올려버리고 네. 유엔군 사령부 깃발 가지고 해버리는 거다 네. 이거예요. 제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그래야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내가 근데 현실적인 얘기야. 시적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법적인 이야기도 있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러이러해서 명분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중국이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하고 말하자면은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자기 작년에 자기들이 의원군이 아니라 중국이 당사자라고 중국이 그렇죠. 의원군이 아니라 중국 정부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UNC와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는 없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고장이 났고 이미 이제 손들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당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UNC가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UNC가 말하자면은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되고 혼란이 있고 군사화되어 있는 평양을 안정화시키고 새로 자치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물리력이 있어야. 글쎄 그렇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중국 얼굴 문질러 버리는 거야. 그렇죠. 까부지 마 가만히 있어 임마. 우리가 여기다가 국제 UNC 이름으로 유엔 깃발 흔들면서 우리가 여기다 임시행정기구 차릴 거니까 너도 여기 와서 투자하고 싶으면 우리랑 얘기하면 돼. 그래. 이제 너 불만이야? 맞을래? 내가 그러니까 전쟁 상태를 아까 제가 상어를 괜히 보여드렸습니다. 상어를 그러니까. 비정한 군사를 지정하게요. 힘대로 가는 거. 그리고 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당성도 규범성도 있습니다. 명분 닿기 시작하면 많아. 많아요. 네. UNC가 원래 한반도 문제 해결 기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유엔에서 위탁받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해결 안 돼서 남아 있는 기구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종 해결이다. 그리고 이 국제 문명 사회에 수많은 힘 있는 국가들이 다 모여 있고 문명뿐만 아니라 문명 국가들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다음에 체제 능력을 다 갖추고 또 개방된 국가. 그리고 UNC가 운영하는 북한 지역의 임시행정기구는 그 북한 재건 사업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 환영한다. 들어와라.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몸통은 미국인데 껍질은 유엔이야. 그렇죠. 아니 몸은 미국이고 옷은 평화로운 문제 유엔이야. 유엔이야.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참 이게 우리가 운이 단 게 미국이 막 유엔 깃발을 흔들면서 나 유엔이에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럼 17개국이 멤버십을 가졌죠. 그렇지 말이야. 중국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유엔군 사령부의 하나야. 참여국가야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우리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싸웠어.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수가 바로 이겁니다. 즉 우리가 휴전 협정을 할 때 김일성이는 찍었습니다. 우리는 안 찍었지. 우리는 안 찍었어요. 안 찍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저게 평양에 겁대가리가 없는 게 그렇죠. 우리는 평양을 패도 휴전협정 위반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휴전협정에 서명한 적이 없어. 쟤는 저렇게 도발을 하면 휴전협정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평양에서 우리 휴전협정 위반인지 아닌지는 17개국의 내용 증명을 다 받아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직접 말하자면은 사인은 안 했습니다.
대표자를 미국으로 내세우고 당사자는 당사자인데 최약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최약국에는 미국도 최약국이 아닙니다. 네. UNC가 최약했습니다. 그렇지. 그 국제연합.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서명에 보면 유엔군 사령관, 네. 미군 중장 클라크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예. 이군 대장 아닌가? 대장인가? 대장이- 대장이다. 대장. 예, 맞다. 예, 아, 예. 맞다. 메이저 제너럴 클라크인가 그래요. 예,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서명 주체가. 여러분들 지금 뭐 UNC가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만 하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게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합니다. 마법의 지팡이, 마법의 망토. 또 한번 또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화를 내요? 문이 사실은 시진핑의 그 오더를 받고 종전협정하려고 그랬지. 종전으로 뭐 자기 협전을. 재임 기간 막판에 하려고 미 의회까지 의회까지 같이 공작했죠. 공작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하고 예, 예. 중국 세력이. 예. 그래서 그 앞에서 북치고 장구친 게 그 민주당 극좌파 캘리포니아의 캐니로 그 다음에 민주당 극좌파 한국계 그 뉴저지의 앤디 킴 민주당 극좌파 중국계 뉴욕의 그 그레이스맹 앤디 킴 씨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출연시켜 드릴게. 꼭 연락 주세요. 당신은 어떤 신본지 한번 알고 싶어. 그리고 뉴저지에 계시는 한인 교포 여러분 쪽팔린 줄 아십시오. 껍데기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입니까? 영원히 베이징에 가 있거나 평양에 가 있는데. 그렇죠.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한국말 쓰고 껍질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유. 쪽팔린 줄 아셔야지. 뉴저지 한인 교포 여러분. 맞습니다. 예. 또 우리 나름대로 쪽팔려. 여기서 뭐 저기 이재명이 같은 것들도 국회의원 되고 저기 뭐 문재인이 같은 나는 문재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네. 저 인간이 무슨 반역질을 했지라고 국가 반역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하지 않은 국가 반역이 뭐가 남아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반역을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경호원 64명 데리고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주 그 위대한 산이죠. 옛날에 아니 거기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밑에서 캐톨릭인데 부처님 뭐 카톨릭 하나님 백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처님 백까지 같이 쓰는 모양이죠. 그 사람 눈에 종교가 보이겠어요? 다 부적으로 보이지. 근데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 뒤에 있는 산이 굉장히 범상치 않은 산입니다. 근데 영축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마 붓다가 그 대성불교 이제 그 원산이 되는 그 출발지가 되는 영취산에서 이제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산의 이름을 따온 산입니다. 그 바로 밑에 그것도 그 앞에 통도사 그 사이에 있는데 편할까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어디야 조 박사님 하시는 말씀은 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결국 유엔군 사령부의 그 깃발 아래 신탁 통치하자. 그게 북한 자유화의 첫걸음이다.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럼 100% 찬성. 눈이 확 깨네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통일론 떠들어온 건 다 말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이거나 거짓말 현혹이란 소리인데 사실 그렇죠. 김일성 영생교랑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외교부 사람들이야 뭐 외교관이라는 건 직업이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예. 그 누가 그랬잖아요. 외교관은 국가 면허 가진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럼 그렇다고 치고 통일부는 이건 저는 골빈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부서 이름을 북한 자유화부 혹은 부서 이름을 유엔사 임시행정기구 추진부로 바꾸기 전에는 저는 통일부가 이름이 그렇게 바뀌기 전에는 통일이란 단어를 쓰기가 싫어. 얘들이 그렇죠. 그 단어를 너무 모욕을 해놨어.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이하 직원께서는 같이 그 정부에 내는 청원서를 만드십시오. 우리 부서의 이름을 유엔사 임시행정기구 추진부로 바꾸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 부서의 이름이 골빈부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은 버러지야 그냥. 사실 뭐 통일부 정말로. 폐지론 뭐 해가지고 MB 정부 처음에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죠. 네. 그랬는데 그걸 뭐 또
교육부하고 사실은 통일부를 없애려고 그때 그 당시에 아마 그 문제가 돼 인수위에서 문제가 네. 됐는데 통일부를 살리고 교육부도 살렸죠. 네. 자, 그러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 예, 예. 아래서 즉 유엔군 사령부가 주도하는 신타 통치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예. 이게 북한 자유화의 첫걸음을 제대로 띈 거다라고 예.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5개를 딱 추격을 해서 하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북한 자치 능력의 배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투표도 좀 시키고 예, 예. 뭐 저기 정당 비슷한 것도 예, 만들도록 만들고, 예. 이제 차례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투명한 제도를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그 구체적으로는 어떤 구체적으로 옛날에 사실은 뭐 우리 전체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네, 뭐 소련, 중국 뭐 또 뭐 지금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구체제 엘리트들이 구체제 사실 엘리트들 사실 예. 특권층 혹은 예, 예. 뭐 노멘클라투라 뭐 이런 거고 예, 예.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부패로 인민의 그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1달러 주고서 저기 뭐야 1억짜리 공장 불화박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상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패 시스템을 일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적산 불화를 할 때 예, 예. 공정하게 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불화 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 다 내고 불화를 그때 우리가 낼 수 있는 돈 중에 내고 불화를 맡아서 그걸 가지고 또 기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좋아요. 근데 쟤들은 그런 식이 아니라 옛날에 공산당 간부 그러면은 사실은 돈 안 내고 공장 먹고 네, 그렇죠. 옛날에 비밀경찰 간부 그럼 돈 안 내고 사업권 따고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국가재산 불화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해야 돼요. 그럼요. 북한은. 그럼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형성된 이후에 이후에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조금 개념 네. 어기는 한데 국제법에 해당하는 전환기 정의라고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